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달한 시간은 이분과 함께 하시죠.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 화상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온기는 남아있는 듯합니다.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짚고 계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풀이 들어볼게요. 먼저 한 줄 포인트부터 이렇게 저희 적어봤습니다. 챙겨볼까요? 내년 걱정은 내년에, 난 오늘만 살아.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필요한 그 마인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오늘 재료만도 많은데 내년 리스크까지 끌어당겨서 생각하려니 너무 복잡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럼 위원님, 지금 좋다는 거 그대로 좋게 보면 될까요? 시장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시장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주간 신규 실업장 청구 건수가 하루 일찍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발표되기는 했지만 장전부터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오펙 이슈였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강요 회의가 연기되었다라는 소식과 또 연기된 이유가 내년 1월 추가 감산 방안에 대한 회원국들 간의 이견 탓으로 보도가 되면서 국제 유가가 5% 가까이 폭락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유가 폭락은 인플레이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채권 금리를 같이 끌어내렸고 또 유가와 금리의 동반 하락 속에서 뉴욕 3대 지수는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크로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반전되기 시작했죠. 주간 신규 실업장 청구 건수는 20만 9천 건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요. 지난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시간 발표된 10월 내구재 주문은 전월 대비했을 때 5.4%나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잉의 주문 감소 영향으로 운송 장비를 제외한 내구재 수준은 전월과 같은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지표가 발표되자 유가 하락으로 끌려 내려오던 채권 금리가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5%로 나타나면서 전월치인 4.2%, 또 예비치인 4.4%보다 높게 발표가 되면서 채권 금리는 다시 보합권까지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발표된 매크로 지표들에 대해서 웰스파고는 미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노동시장이 여전히 버티고 있으며 물가 압력이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견조한 경제 지표와 유가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채권 금리와 국제 유가는 장전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또 이에 따라서 뉴욕 3대 지수는 장 초반의 상승분을 일정 부분 반납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둔 미국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뉴욕 연방은행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뉴욕 연은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긴축 정책의 시차에 따른 지연 효과로 2024년에서 2025년까지 미국 경제가 침체 수준으로 둔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뉴욕 연은은 베이지안 벡터 자기 빼기 모델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 토대로 했을 때 향후 2년간 국채 금리가 100bp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실업률 증가와 고용 감소가 이어지고 또 2024년 초부터 실질 GDP의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과 연말 랠리를 기대하고 있는 시장에게 2024년은 아직 먼 얘기처럼 들리는 듯하죠.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국제유가 뉴욕 증시 상승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 초반에 매도세를 나타내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이고 또 코스닥에서는 매도 규모를 축소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DX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와 같은 2차 전지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섹터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은 삼성전자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특정 정치인 관련주들이 테마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전일 상한가에 안착했던 종목이죠. 자, 덕성 우선주가 오늘도 이 현상에 성공을 한 모습이고요. 전일 상한가에 안착했던 덕성이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페릭스 또한 상한가에 안착한 상태입니다. 현재 덕성과 덕성 우선주는 특정 정치인 관련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시세 또한 동시에 견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덕성의 급등 영향으로 인해서 초전도체 관련주인 서남 또한 오늘도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생명공학 기업인 버프 테라피틱스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약물 없이도 평생 콜레스테롤 고민을 끝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마크로젠이 대장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따라서 인트론 바이오, 젠큐릭스와 같은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제약바이오 섹터 보신다라면 제일파마홀딩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HLB 파워에서 사명을 변경한 기업이죠. TS 넥스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약품 또한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웹툰 관련주를 보신다라면 핑거스토리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니슨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영국 에너지 기업의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시간의 상한가, 오늘 시간의 상한가 이후에 시가 리탈하면서 음봉으로 밀어내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주인 철도 관련주 푸른기술이 오늘 윗골이 길게 달리고 있지만 시세를 한번 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인 스톰테크 좋은 모습이고요. 게임 관련주 네오리진 갭을 크게 띄우고 밀어내는 모습, 그리고 AI 관련주 한사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반도체 섹터에서도 제주 반도체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금일장도 역시 특정 정치인 관련주를 제외한다라면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금씩 둔화 기미를 나타내고 있는 미국 경기와 또 뉴욕 연은의 부정적인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중국 수요 둔화 우려로 하락한 엔비디아와 또 모델 Y에 대한 추가 할인으로 급락세를 나타낸 테슬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에 의존한 상승이 아닌 시장 전반적으로 온기가 커지면서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죠. 상승폭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시장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현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이 내년 걱정을 내년으로 미뤘다면 우리도 시장과 함께 내년 걱정은 내년으로 미루면 되겠죠. 시장에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고 있지 않은 만큼 계속해서 단기 스윙 전략 유지하시면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현재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업종과 테마 공략할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이민정책 관련주를 공략 섹터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최근 정책 관련주 힘을 받고 있죠. 어떠한 쪽 조명하고 계신지 이야기 바로 위원님 들려주실까요? 네. 최근에 이러한 보도를 보실 분들이 많겠지만 내년에 우리나라의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천여 명의 외국 인력이 국내에 유입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자,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3년 전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한 규모이고 음식이나 숙박업과 같은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업종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자, 다만 내년에는 우선 시범사업 형식으로 도입을 준비 중이고요. 그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세계 최악의 출산율 그리고 법무부의 스탠스를 본다라면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충분히 기대를 가져볼 만해 보입니다. 자, 지난 22일이죠. 법무부는 지난달 시범사업이 종료된 지역특화 비자의 세부 기준을 연내 확정해서 내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일정 요건이 갖춰진 외국 인력이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하는 것이죠. 정부는 외국 인력 정책을 단순 거주에서 정주 또는 이민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민정책 관련주들은 법무부 장관의 이민청 설립에 대한 발언으로 주목받기도 했었죠. 이라 법무부 장관은 오늘 24일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서 울산 지역을 방문하고 또 조선업의 외국인 인력 수급 문제를 청취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오늘 27일에는 또 외국 인력청에 대해서
외국 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이러한 내용이 확인될 것으로 확인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저출산 세계 1위라는 부분, 이러한 불명예를 안고 일부 절벽 위기에 봉착해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의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이민정책 관련주들 관심 가질 필요 있어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시간 조절을 잘 못했나 봐요. 오늘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이어서 이 정책조 안에서 하나 원픽 골라주신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오픈롤이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픈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커리어 채용 플랫폼 업체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고요. 또 법무부 장관의 이민정책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동사는 기업이 제공한 과제를 구직자가 해결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는다든가 또 채용을 돕는 그런 AI 융합 플랫폼 서비스를 서비스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3분기에 또 매출이 또 38% 증가를 했죠.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시세가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 상단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동종목 장대 양봉 상단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빠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8,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월요일부터 상한가 진입 이후 강한 종목입니다. 경고 예정 종목이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은 차분한 마음으로 모아가야 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 AS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묶어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두 종목 저희 AS 준비하고 있습니다. T-사이언티픽, 이 종목 오늘 경영권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그 이슈로 인해서 오늘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봐야 될지 전략적인 고민 함께 해주시고요. 앞서 첫 번째 질문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마크로제, 오늘 유독 강한 흐름입니다. 목표가까지 순항 중이긴 한데 어떻게 저희 하나씩 읽어가면 될까요? 전략 고민 함께 해주실까요? 네, 먼저 T-사이언티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먼저 빗썸 코리아 IPO 추진 이슈로 빗썸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경영권 분쟁 이슈가 새롭게 부각이 되었죠. 그러면서 목표가를 돌파를 했는데요. 증시에 있어서 그 종목, 그 기업의 경영권 이슈는 상당히 큰 호재가 될 수 있고 또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동종목 차트 보신다라면 오늘 목표가인 2,100원 가뿐하게 돌파를 하면서 또 목표가까지 수익 챙겨가신 달달한 10분 시청자님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마크로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생명공학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늘 새롭게 또 유전체 관련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동종목 대장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크로젠 또한 목표가 25,500원 제시해드렸는데요. 자, 25,500원까지 홀딩하시면서 목표가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의 달달한 시간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